네, 반갑습니다. 네, 놀라운 사례, 사실은 약간은 사기 같다. 뭐 이런 느낌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 저도 제품을 먹어보고 제품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어쨌든 엄마는 살아나셨으니까 아, 제품은 우리 게 아니래도 드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제품 주세요. 예, 산소 어쩌고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박재희님이죠? 예, 재희님 처음에 이렇게 이제 간담회에 오셨을 때 과연 아이들이 이걸 먹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날 내가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엄마 입장이니까. 예,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드시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만큼 좋아진 저 사례는 사실 삶의 집안의 분위기, 삶의 태도, 행복지수, 이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정말 미약했죠. 그냥 한번 먹어볼까? 비타민 주스 한번 먹어볼까? 독일 거라니까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집의 문화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더불어서 같은 뭐 여러 많잖아요. 고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면서 인생이 달라진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 샛별그룹장님은 사실은 오랫동안 함께 관계를 했던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딸 같은 친구죠. 거의 저희 딸이 40살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비주얼상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건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한테 이것도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자녀도 할 수 있고, 뭐 70대 노모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PM, 뭐 연령대. 오늘 남편이 저를 태워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팔자다, 팔자. 왜냐면 과거에도 강의한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싸돌아다니더니 팔자다, 또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적이 그렇게 그런 게 잘 맞는 줄 알았으면 교수를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보, 교수 진작에 퇴직했어. 맞잖아요, 그죠? 교수도 내가 배운 그런 기술을 셀즈하는 직종이잖아요. 교수도 평가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다음 강의에 초대 안 될 수도 있는 게 교수잖아요. 그래서 진작 다 그만뒀어. 이렇게 얘기하고는 한바탕 웃고 왔습니다. 그냥 제목대로 여러분이 PM 안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마련한 자리고, 그런 장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물론 행복의 최대 목표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세계 일주하고 싶다. 크루즈 타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정말 즐기고 싶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TV 보실 때도 다큐멘터리 중에 뭐 이제 걸어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뭐 걸어서 세계 여행, 내지는 하늘에서 본 세계 여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중해 뭐 막 너무 진짜 좋지 않나요? 멋있어.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이 돼서 가끔씩 보는데 PM에서 그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써 휴가를 가기도 하죠. 물론 텐트 치고 캠핑할 수도 있지만, 이 나이에 텐트 치고 캠핑할 수는 없고 옆에 있는 호텔에 가서 5성급 호텔에 가서 호캉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단란한 생활, 안정적인 생활, 즐거운 생활, 걱정 없는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의 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이렇게 꿈만 꾼다고 꿈꾸는 게 모두 현실이 될 것 같으면 사실 아무런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도 뉴스 딱 틀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신문도 보시겠지만 뉴스 딱 틀면 제일 먼저 오늘 나온 것들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평가, 이거였죠. IMF가 저희한테 이제 평가한 게, 한국도 경제 성장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거의 1% 빠지고 중국도 1% 빠져서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경제 상황이
뭐 진짜 지속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상반기, 예, 2, 4분기 우리의 그 경제 성장률이 0.7%대인데 그 0.7%대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소비가 높아져서 이루어진 그런 성적표였습니다. 3, 4분기 우리는 과연 어떤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모두가 다 사실은 조바심이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꿈꾸는 삶과 현실에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은 게다가 코로나는 왜 또 유행인 거야 도대체가. 그냥 이제 없어졌나 보다. 정말 좋겠다. 정말 다행이다. 고생들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시작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또 만약에 저번처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저희가 아까 이세별 그룹장님이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뭐가 날아다니고 뭐 이거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우주여행을 가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주여행 가고 싶어도 어마무시한 돈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약이 다 끝나서 5년치 예약이 끝나 있어서 돈을 아무리 싸들고 있어도 우주여행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미래가 정말 좋아지는데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생각할 때 지금 그 얘기 하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89세인데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조금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잖아요. 그쵸? 과거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꿈꿔보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 얘기 들으면서 관리를 되게 잘해서 120살까지 살면 우주여행 갈까? 이런 생각을 뒤에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70대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은 그 70대 딱 70, 딱 그 정도 69세, 70세, 71세 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50세까지 괜찮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이 드는 거 당연하지. 나이 들지. 그 나이 든 거에 맞춰서 살면 되잖아. 그것도 아름답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0이 넘어가니까 조금 달라지던데요. 그냥 이거 너무 좀 그렇다. 뭐 60이 넘었어? 막 이런 생각. 언제 60이 지나갔지?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환갑 뭐 해준다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도 몇 년이 지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담담하게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과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 나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고 우리 부모님 이랬고 나는 어디 출신이고 난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노후에 정말 저렇게 노후에 파산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건강이죠. 내가 건강을 잃어서 내 배우자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 자녀가 리스크가 돼서 세상이 달라져서 이런 이유로 나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노후에 저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과거에 그들이 가끔씩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젊었을 때 무엇을 했길래 저 나이까지 집도 절도 없어서 저렇게 남의 집에 새를 살까? 제가 미스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뒷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남의 집 전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속으로 아니 그 당시에는 집이 비싸지 않았어요. 그 당시엔 500만 원, 600만 원이면 그냥 단독주택을 살 수 있었던 제가 미스 때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렵지만 암사동의 그 조기 잠실 그 지금 재건축한 그 아파트 900만 원이었어요. 제가 미스 때. 제가 거의 좀 철들어서 결혼할 그 무렵에 집값이 그 정도밖에 암사동 쪽이 지금 재건축한 그 아파트 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고 아무것도 안 해갖고 가면 안 되냐, 안 하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냥 뭐 혼수를 하지. 이렇게 제가 많이 후회를 했죠.
냅두고 그냥 혼수 안 하고 갈 걸. 예, 이런 생각. 예, 그땐 또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 내가 젊은 시절에 어땠고 저땠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건 제가 30년 동안 정말 일을 열심히 했고 대접을 받았고, 왜냐면 밥 한 번 먹는 것도 프로모션이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프로모션이고 제 일정은 제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장을 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똑딱 놓고 나오는 순간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긴 알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이 되니까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갈 곳이 없고 오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뭔가 줄 게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이건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구나.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또 하나는 희망이 없다는 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과연 그냥 희망이 없다는 거,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면 돼 라는 게 있으면 사실 사람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 고생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희망이 없고 보이는 게 없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저희가 IMF 겪을 때 그때 처음으로 노숙자라는 단어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정말 뭐 진짜 최후의 선택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분유를 훔치다 들킨 아저씨도 있었고, 뭐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혼을 한다는 것은, 직업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직업이 없어서 단순히 돈이 없다가 아니라 직업이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쟁이 잦아지게 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주어진 거, 이 자체가 주도자가 나라는 거, 무엇인가 선택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 일이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더더욱이나 말할 필요 없이 이건 정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태어나서 내 부모를 선택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내가 성장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나한테 선택권이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멀리에서 광주에서 새벽밥 먹고 올까 말까, 전 분명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에서 내가 올 때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아프다고 하고 가지 말까? 일정 있다고 말하고 가지 말까? 여러분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프다고 말하고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에 필드 뛸 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상황에서도 나는 무엇을 선택을 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 회사, 그리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 네트워크 회사 선택 안 하고 세계적인 PM, 가치가 높은 PM 선택한 것만 해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여러분한테는 이미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을 기점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나는 늘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나는 늘 성공하기를 선택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가문의 미래를 바꾸겠다. 여러분 가문을 바꾼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독서로 가문을 바꾼 사람도 있고, 새로운 창업으로 가문을 바꾼 사람도 있고, 뭐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삼성도 설탕 파는 회사였어요. 맞잖아요. 롯데 껌 파는 회사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를 진짜 주도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한 거잖아요. 네 윗대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살게 됐냐면, 그 윗대 너희 있잖아, 고조 할머니 때부터 너네 그 고조 할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셔서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우리 가문이 이렇게 달라졌어. 이야기 듣고 싶지 않나요? 듣고 싶어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오늘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 이게 여러분의 미래라는 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PM도 2세대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두바이 갔을 때 정말 많은 2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처음부터 PM을 시작했냐? 아니, 그건 아니었죠. 이제 PM이 한국에 온 지 횟수로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엔 부모님들이 선택을 했고, 부모님들이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자녀가 두 팔 벌려서 응원을 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하면 안 된다는데, 집안이 망한다는데, 우리 엄마 창피하게 왜 또 시작이야? 이런 생각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본인의 상황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이 어때서 한 잔 먹었더니 뭐가 좋아져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정말 비즈니스, 미래에 이것만한 회사는 없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세계에 자산가치 10개 중에 6개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저희 아이도 지금 온라인 마케팅 차장이에요. 신세계에서 온라인 쪽의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기업을 인수한 거 아시죠? 작년에 얘네 회사도 인수가 됐고, 여러분이 지베이 코리아? 이것도 신세계에서 전부 인수를 했어요. 마켓컬리 처음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모든 시장이 온라인 쪽으로 흐르고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뭐 쿠팡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리를 놔서 누구 말대로 다리를 놔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 많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함께 공존하면서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거 직거래잖아요. 직거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직거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켓컬리 처음 막 나오잖아요. 최초로 물건을 등록하고 사면 어떤 물건이 됐던 100원에 준다며. 100원에. 딸내미가 해서 전 해보진 않았지만 소고기를 사도 100원에 준다는 거죠. 그들이 미쳤으니까 기업인데 100원에 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 플랫폼을 한번 쓰게 되면 끊임없이 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기업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100원의 소고기를 소고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른 거 사셔도 돼요. 그래도 그렇게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웹을 설치하면 훨씬 더 가격을 깎아주잖아요. 여러분이 홈쇼핑 보다가 물건 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들이 막 1년 거씩 막 묶어 팔잖아. 그리고 엄청나게 말을 잘하잖아. 그쵸? 그리고 저거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근데 묶어 팔잖아. 1년씩. 묶어 파는 이유가 있겠죠. 한 번 사면 두 번 안 사니까 한꺼번에 몽땅 팔아야 되니까. 묶어 팔아서 어쩔 수 없이 막 1년째 먹고 있어야 되고, 저도 옛날에 샀어요. 쳐다보다가 저 모링가를 꼭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혈관 질환이 좋아진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저 모링가를 맛이 너무 없어요. 맛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먹어보다 결국 굴러다니다가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경제 성장률 2%대에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 생각하면 되게 암울한데 선택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금 젊었을 때 다 되게 잘 나갔거든. 요즘 만나는 60대 후반은 다 젊었을 때 잘 나간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 되게 잘 나간 사람들, 건강도 그랬고 미모도 그랬고 가정도 그랬고 결혼도 그랬고. 전 가끔씩 저 결혼할 때 발이 싸갖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10원도 없는 남자를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10원도 없는 남자. 지금 생각해도 진짜 무슨 팩이야. 너무 철딱선이 없어. 가지고 뭐 열심히 살면서 하는 거지 뭐 돈 없다고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한 게 저죠. 고생을 안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처음으로 반대를 했는데, 제가 하는 일에 처음 반대를 했는데 제가 반대한 게 더 약 올라가지고 왜 내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했는데 왜 반대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가. 이래서 저 결혼할 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누구도 잘 살고 싶지 않아서 잘 못 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한테 칭찬하는 사람, 너한테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다 너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아주 빼도 박도 못하고 힘들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선택했고 갈 때 뭐라 그랬어?
예,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 했는데 제가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예, 결론은 잘 됐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려고, 예, 제 인생 제가 책임지려고, 예, 이렇게 끊임없이 과거의 수익이 높았고 어쩌고 상관없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일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엄청 많죠. 돈이 많으면 투자를 하면 되고요, 지분을 사면 되고요, 머리가 좋으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회사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머리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이미 잘 만들어 놓은 회사를 선택해서 하기만 하면 돼요. 오래 투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카카오톡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무상 서비스 1, 2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PM은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년 2개월입니다. 재작년 5월에 제가 본격적으로 과거의 회사를 놓고 그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는 선택을 진짜 잘한 거죠. 1년 머뭇거리다가 선택한 결과로 지금 충분히 시혜를 가고도 남을 포지션인데 아직까지도 GP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선택이죠.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는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해줄 말이 많죠. 나처럼 하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오죽하면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데도 제가 그 일을 선택을 안 하고 버티냐고요. 예, 무슨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데 나름의 의리였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벌어보자. 물론 중요합니다. 정직도 안 하고 성실도 안 하다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내 인생을 보장해 주냐 이거죠. 여러분, 일을 하지 말고 돈을 거저 벌어야지 이런 젊은 친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일한 만큼의 대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내가 받고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게 부럽다. 과거에 진적에 글 좀 쓸걸, 진적에 곡이라도 좀 만들고 진적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뭐 나름의 호기심이라도 내가 갖고 있을걸. 근데 저는 사실 변화에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니에요. 전 변화에 좀 둔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심지어 제가 뭘 보냐면요, 저는 제가 뭔가 처음에 버스를 탈 때 거기에 갈 때 35번도 가고 36번도 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35번을 제가 처음에 탔으면 전 그 다음에도 기다렸다 35번 탑니다. 36번 절대 안 탑니다. 노선을 제가 보는데 노선 맞습니다. 근데 안 탑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제가 한 집 가면 죽으라고 그 가게 주인이 특별히 나한테 엄청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거기 갑니다. 절대 딴 데 안 갑니다. 이게 저예요. 이런 제가 네트워크를 받아들이기가 쉬웠겠냐고요. 네트워크 사기꾼. 이게 제 머릿속에 너무나 네트워크 이꼬르 사기꾼. 왜냐하면 과거에 사기친 거밖에는 더 나왔습니까? 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나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거의가 다 네트워크에서 사기쳐서 저 집도 망하고 저 집도 망하고 저 집도 망했다. 나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네트워크는 사기꾼이 하는 일, 왜 그런 일을 선택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멀쩡한데 저런 일을 하지? 혼자만. 그래서 회원가입하지 않고 소비자가로 제가 먹고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소비자가로 먹고 쓴 게 저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 정말 국내 A사, 모든 사람이 뭐 하나씩은 뭘 사 먹어봤다, 뭐 해봤다 라는 그 A사도 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회사가 있는지. 저희 집에 제품이 5가지나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 회사 성공했겠다. 회사 이름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우리 집에 제품이 5가지. 해모임, 아까 말한 견과류, 원당, 설탕, 치약, 칫솔, 핸드크림. 이게 다 이 회사 거였어? 말도 안 돼. 그리고 쳐다보니까 우리 동네에 5개나 있더라. 샵이. 세상에. 그러니까 관심이, 아는 게 보이고 관심이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PM을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다 할 것 같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전부 저보다 연배가 좀 많은 7명을 만났어요. 7명을 만났는데 너무 진짜 슬프게 그 7명 중에 3명이 암 투병자였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그 여동생도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혀.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프지? 게다가 고관절이 아프지, 잠이 안 오지. 예, 정말 다리가 너무 시려가지고, 아니 이 여름에 다리가 시린 게 말이 되냐고요. 이 여름에 다리가 시려서 수면 양말 2개를 신고 전기장판을 2로 틀고 자야지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품 드시는데 아주 요동을 치고 계십니다. 요동을 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침대에 고양이가 3마리가 올라와서 맨날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이 제품 먹은 후에 고양이가 어딜 가버리고 없대. 하도 난리를 치고 본인이 요동치고 자나 본데 본인은 모르고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강아지가 아니 그 고양이가 안 온대. 하도 난리를 쳐갖고 자기가 잘 때는 분명히 반듯하게 잤는데 자보면은 그 고개 머리가 반대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시면서 긴가민가하게 다리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예, 약간 수면 양말 벗었어요. 빠르죠? 일주일 만에 수면 양말 벗은 거예요. 지금 원래 그렇게 긴가민가 옵니다. 예, 맞아. 그런가 아닌가 막 이거잖아요. 왜 과거에 건강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엄지발가락이 감각이 없었는데 엄지발가락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점 좋아지고 계신 거죠. 그분도 과거에 그 건강식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건강식품 회사에 20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얘는 진짜 특이하다, 특이해. 이런 생각 하시면서 내가 정말 괜찮아지면 내가 정말 미친 듯이 내가 PM 사업을 하겠다. 임상실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미 임상실험 다 끝났거든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본인의 저기가 필요하니까. 맞아. 그래서 매일매일 본인이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다 사기꾼은 아니다. 사기는 아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사기라고 얘기하냐면 공식적인 네트워크 회사는 2% 3%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누비통 가방 너무 많이 들어서 난 진짜라도 누비통 들기 싫다. 이런 여자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가방을 들면 저거 진짜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저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비와보면 안다.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진짜도 진짜 같지 않고 가품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사실 방판, 그 다음에 그냥 후원 방판 내지는 온라인은 등록만 해도 되죠.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을 생각보다 쉽게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구청에 가서 이만한 뭐 그 종류 몇 개 쓰고 하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주던데요. 맞아. 맞잖아요. 그쵸?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다. 그래서 3,000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네트워크 비즈니스 공정위에 거래된 회사는 등록된 회사는 공식 회사는 126개밖에 안 된다. 조금 이제 근간에 막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막 5년을 못 버티고 90%가 사라지는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인쇄소득에 대한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매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엊그저께도 신문에 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숫자가 800만이 넘는답니다. 이 숫자는 제가 볼 때 하는 게 아니고 등록한 숫자겠죠. 등록한 숫자. 그 중에 5명 중에 4명은 한 번도 수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5명 중에 4명은 그냥 등록만 했다는 얘기고 어쩌다 제품
제품 샀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 뭐 얼마 이상을 받는 사람은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네트워크 시장이 현재 규모가 5조가 넘고 1조 7천억은 수당으로 풀리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35%가 수당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을 해서 저렇게 수익성도 보고 안정성도 보고 지속 가능한가도 보셔야 된다. 과거에 내가 30년씩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 5시 기상 7시는 현장을 갑니다. 5시 기상해서 간단하게 뭐 한 잔 먹고 뭐예요? 공부하죠. 내일 오늘 강의할 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한번 점검하고 현장을 가면 7시 반 내지 8시간. 그럼 미팅 5팀 끝나면 위부터 해야죠. 위부터 그 지역을 관장하는 직급자, 그 다음에 그 뭐 나름의 몇 개를 관장하는 직급자, 나중에 점심도 사실은 프로모션이에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던 분 프로모션 점심 먹고 제 사무실 들어오면 3시입니다. 제 사무실 들어와서 거기서 업무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성과평가라는 걸 받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다 상대적인 거 아시죠? 그래서 기본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는 직급이기 때문에 저 다시 뭐를 해야 돼요? 실적을 점검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엄청나게 사실 또 뭘 받아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고혈압에 고지혈에 공복 혈당 104에 지방간도 있습니다. 라는 어느 날인가 정말 머리가 여기가 뜨끈뜨끈한 건 뭐 가끔씩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마사지 샵을 일주일에 4번씩 갔어요. 왜냐면 아빠 죽는 것보다 가 누워있으면 좀 휴식도 되고 뭐 한 번에 6만원 10만원 상관없어요. 그냥 안 좀 덜 아프면 좋겠으니까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저녁에 끝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속에서 막 바늘이 찌르는 것 같은 막 이 머릿속에서 막 바늘이 쿡쿡쿡쿡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있잖아 아무래도 암 걸린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쑤실 수가 없어. 나 일해본 적이 없는데 속에서 너무 쑤셔가지고 그것도 겨우 점심시간 시간 내서 그렇게 아파 죽겠으니까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탄수화물 비중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세상에 제가 이게 근육 이완제를 처방을 하셨어요. 근육 이완제. 제가 거기 보니까 뭐 서울대 막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완전 돌팔이 같대. 나 속에서 막 쿡쿡 쑤셔서 진짜 내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무슨 근육 이완제를 먹으려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이제 먹으려니까 이제 갖고는 갔는데 이걸 먹을까 말까 갈등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근육 이완제 가지고 이런 게 그래서 혹시 싶어서 먹어봤어요. 괜찮더라. 그 다음날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 아예 근육이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아팠던 거예요. 그 정도로 신경을 써서 제가 한 달에 2,500에서 3,000원 벌었어요. 아침부터 오밤중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고요. 저는 이 평일날 신발 사러 간 적도 없고 옷 사러 간 적도 없어요. 일요일날 갔어요. 백화점 앞에 사무실입니다. 안 갑니다. 저희 사무실 5층이 치과인데 치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시간 있어야 치과에 가서 누워있죠. 도대체가 차저 싸서 어디 갈 수가 있어야죠. 못 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일을 해서 내 업적은 내고 인정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놓고 나오는 순간에 저한테 남은 것은 물론 금전적인 여유는 좀 생겼겠지만 결국은 건강이 망가진 상태 그리고 정말 가족들과 그 귀한 가족들과 정말 함께할 시간이 너무나 적었어요. 지금도 좀 미안한 것은 남편을 환갑됐다고 제가 여행을 2번 보내줬어요. 혼자 미국, 혼자 유럽. 돈은 내가 대줄게. 갔다 오는 거 갔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와서 이번에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두바이를 같이 간 거예요. 여기가 자격으로. 두바이 갔다 오면서 지금 아주 꿈에 부풀어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막 얘기했잖아요. 12월에 베를린 간다고. 그 얘기를 아주 수시로 해요. 저한테 자기 12월에 베를린 갈 거라고. 여러분 그 방송 텔레비전도요. 전부 다 저기 왜 있잖아요. 뉴스 영어로 하는 뉴스 뭐죠? CNN? 그것만 봐요. 와 미치겠어요. 속으로 내가 절대 갈 수 없다. 그럼 본인이 해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VP를 해야 가는 건데 이분은 또 배우자 자격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건 줄 알고 간다고 지금 저렇게 설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은근히 그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VP를 만들어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도 돈을 벌었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없어서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아이 유치원에 가서 일찌감치 앉아 있었으면 애가 고민 안 했을 건데 엄마만 가면 눈망울이 촉촉하게 젖어갖고 저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그때부터 막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왜냐면 엄마 안 올까봐 너무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동안은 그 아이 지금 37살인데 그때는 비디오를 찍어서 나눠줬어요. 유치원에서. 그분 저기 계시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같은 유치원의 엄마 같은 유치원의 엄마인데 제가 그때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한복을 입어야 되는 한복을 싸들고 유치원에 가서 걔 작은 음악회 하는 것만 보고 반짝 열심히 보고 막 반응 열심히 하죠. 엄마 여기 왔다고. 그리고 산타 행사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짐 가고 걔네들 나가는데 제가 고개 숙이고 좀 따라 나왔는데 비디오에 제가 찍힌 거예요. 그 비디오를 걔네 엄마라고 오세준 엄마라고 오세준 비디오에 넣어준 거예요. 수십 번 돌려면서 봐봐 도망갔잖아. 봐봐 도망가고 있잖아. 뭔가 조금 요구사항만 있으면 봐봐 도망가고 있잖아. 그냥 도망가잖아. 내가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그래서 저기 계시는 홍혁이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 대신에 주었죠.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지나고 물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지만 사실 시간이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없다? 네트워크에 대한 소비자권이 없다. 저렇게 많은 우리가 판매를 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로가 여러 개지만 그 중에 소비자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 형식이 깨끗한 형식이다. 그럼 왜 그 난리냐?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정부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PM 제품이 나가면 일정 매출의 일정 부분을 공정위에 키핑해야 돼요. 회사가. 공정위에 넣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공정위에서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네트워크 회사는.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는 자산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50억 매출을 그럼 500억 매출, 600억 매출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 매출의 일부분을 우리가 공정위에 갖다가 예탁금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죠. 회사 신용도는 여러분이 할부 개월수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회사가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까지 풀어주는가, 이것이 결국은 회사 신용도입니다. 회사 신용도 없으면요 절대로 은행에서 할부 무이자 안 풉니다. 우리가 가서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1조 누구는 다 4명, 5명 중에 4명은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1조 7천억을 나눠 갖고 있다. 저 부분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PM 가족들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도대체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쓸 거 다 쓰고 한 달에 500만 원씩만 통장에 남았으면 좋겠다. 돈을 벌기는 열심히 버는데 도대체 돈이 어디 간 거야. 어떤 때는 돈이 어디 갔나 써보면 맞아요. 근데 왜 어디 갔냐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학비 막 유학들 보내고 학비 들어가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쓸 거 쓰고 한 달에 2,000씩 키핑이 됩니다. 와! 이제 기도 안 해요. 이제 기도 안 해요. 옛날에 기도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그러면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 매력 있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인쇄소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물릴 수 있는 유산의 가치가 있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과거에 제가 4년 했다 그랬잖아요. 왜? 제가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고요. 회장님이 갔다가 거기다 앉혀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4년을 했는데 잘 안 됐죠. 과거의 실력이 지금 제 실력만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과거의 제 열정이 지금의 열정만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거 아니었어요. 과거의 시간 투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전 사실 그때 일하는 거에 지금 한 제가 후하게 주면 3분의 1.
그냥 평가하면 4분의 1 정도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정성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샛별 그룹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 친구 교육일 하고 싶어 했어요. 교육 강사 하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센터도 운영하고 싶고 그 일 계속 십몇 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연금소득 1,000만 원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일 해라. 1년만 투자해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3년 뒤에도 그 포지션 만들 수 있으면 나 이렇게 얘기 안 한다. 근데 지금이 때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교육 일을 하든 센터를 하든 공부를 하든 강사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뭐 웅진에서 PM에서 돈 버는데 갈 리가 없겠죠? 제가 그 생각한 거죠. 한 달에 2,000만 원씩 벌어봐라. 연금처럼 평생 나오는데 딴 일 할 수 있는가? 조금 더 노력하면 저 샛별그룹장님 목표가 내년에 시액입니다. 그럼 시액 가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가는 거죠. 제가 일을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성적이 뭐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뼈 빠지게 해야 됐었어요. 시간, 일도 없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물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정말 신기해요. 과거에는 제가 한 달 동안 아파서 출근을 안 했다? 그러면 회사가 일이 안 돌아가죠. 제 할 일이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스럽고 안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아마 잘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바도 제 시간에 가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자르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PM은 정말 자유스럽다. 이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자유스럽고 내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지금 딱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몇천 원 들어오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열심히 하냐고요? 그냥 좀 부끄러워서요. 왜냐면 남들이 다 성장하는데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갖고요. 올해 안에 CL 가려고요. 그래서 사실 일일도 열심히 합니다. 토일도 열심히 합니다. 저기 바빠 죽겠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 같지 않다. 체력이 옛날 같지 않다. 하도 열심히 했더니 2달 만에 VP가 됐거든요. 그 라인이. 근데 막 전국구가 돼가지고 포항 가야지, 대전 가야지, 양평 가야지, 일산 가야지 아주 미쳐버리겠다 내가.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그 팀이 프리지던트가 돼야 제가 CL이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친구 열심히 키워요. 그 친구도 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딱 맞아서 맞아요. 금방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기존에 했던 일 때려치우려고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옷가게를 엄청 큽니다.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아직 놓지 못했어요. 이제 500이라도 받아야 놓겠다라 노라 소리를 할 수가 있겠죠. 계약을 1년씩 하니까 아직 놓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IMF 때 아니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동안 수익이 플러스 된 날보다 마이너스 된 달이 더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알바를 하루에 15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알바 세워놓고 뜁니다. 하루에 15만 원씩 주고 뛰어요. 여러분 나 15만 원 안 내도 누가 돈 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너는 절대 NTC 공법 쓰면 총살이야. 쓰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무능에 팔지 마. 팔았다가 너는 그날로 제명이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PM이?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도구를 줬는데 그 도구를 가지고 누구는 작품을 만들고 그 도구를 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회사가 저에게는 귀에 딱지가 듣도록 아주 처음부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책을 읽었는데 책 안에도 저런 얘기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럼 어떤 회사가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PM은 정말 되는 거다. 처음에 PM을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선택이 그나마 그때라도 선택한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면서 지금 제 파트너가 함께 성장하고 그들의 문화가 바뀌고 집안에 여러분 그냥
뭐 그 오은영 박사님이 최근에 뭐 결혼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 다 좀 특이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진 않아.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네, 도대체 저 아저씨는 왜 저러고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좀 특이한 사례긴 하지만 그 중에 돈이면 해결을 다던데요. 다. 맞아. 전체 거기 나온 뭐 9커플인가가 다 돈이면 해결되겠던데? 다 수입이 없어져서 돈을 못 벌어서 과거에 연예인이고 탤런트랑 결혼했는데 이 배역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그리고 돈을 안 줘서 돈을 못 쓰게 해서 아니 어쩌면 1년에 치킨 한 마리를 안 사주는 그런 애가 다 있냐 정말. 나 지금 기가 막혀 진짜. 도대체가 선사시대에 살고 있어? 기가 막혔어요 지금. 근데 저런 애도 있구나. 정말 기가 찬 거죠 진짜. 여러분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까지 아니래도 500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면 분쟁의 80%는 사라집니다. 내 마음, 엄마 내 마음 알지? 그 마음도 뭘로 포장해야지 마음이 전달이 되지. 포장 안 하고 말로만 마음 내 마음 알지 필요 없다니까요, 그쵸?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막 웃으면서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 맘 알지? 김서방이 요즘 보너스를 못 받아와서 내 엄마 100만 원 주고 싶었는데 50만 원만 넣었어. 이렇게 이제 어버이날 보냈는데 그 엄마들이 웃으면서 야, 네 맘 몰라도 괜찮으니까 100만 원. 정말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부사장님이 해외 나갔다 공항에 오잖아요. 며느리 셋이거든요. 며느리 셋이 공항에 줄 씁니다. 며느리 셋이 미쳐 타고 공항에 줄 쓰겠어요? 시어머니가 명품 백이라도 하나 갖고 오고 명품 스카프라도 하나 갖고 오기 때문에 공항에 줄 쓰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멋진 엄마, 내 생일날 쟤네들은 알고 있나? 내 생일을? 내 생일날 뭐 해줄 건가 눈치 보느라고 전화하시지 말고 야 있잖아 워커힐 바베큐 파티에 내 생일날 20명 내가 예약했으니까 너네 시험 끝나고 그리 와라.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훨씬 멋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어머니 두시면 됩니다. 네, 아까 샛별 그룹장님이 얘기했죠. 하나에서 10까지 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나를 개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덜 써도 충분히 우리 제품을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순위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도 시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PM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들이 설득되었습니다. 언어표현도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매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사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만큼 성장을 한다면 나는 같은 속도로 일을 했을 것이고 회사가 성장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했으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한 거고 조금 더 내 성적이 낮으면 나는 열심히 안 한 거다. 라는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런 놀라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체 시스템, 생명이 유지되는 시스템이 있죠. 아까 세포가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먹으면 돼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먹으면 효과가 있냐면 세포가 리셋되는 분화하고 사멸하는 걸 반복하면서 생명이 유지되는데 이 리셋되는 기간만큼 먹으면 새로운 세포가 다시 리셋될 때 건강한 세포로 리셋되기 때문에 병이 치유되는 것이다. PM이 마약이 아니다. PM은 의약품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원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몸에 채울 걸 채우고 몸이 원하는 세포가 원하는 100조 개의 세포가 원하는 영양을 채우고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업시키고 뭐를 해요? 체온을 높여서 스스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 사실 구석기 시대의 식단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뭐 했어요? 수렵생활을 했죠. 수렵생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많이 움직였겠죠. 마음껏 먹을 수 있었겠어요? 마음껏 먹을 수 없었겠죠. 왜? 많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말하는 제철이죠. 제철 식품 아닙니까? 그냥 가서 수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에 그 달에 그쯤에 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직접 따서 바로 먹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효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고 또 뭐예요? 활성 비타민과 활성 미네랄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몸을 만들 때 그저 만든 거 아니라고 영선 대표님이 말했어요. 그저 만든 게 아니라고. 예, 그 몸 안에 의사도 100명 있고 약국도 100개 있다고. 근데 다만 이 원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질병이 쌓이기 시작하고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질병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노화라고 생각해요. 늙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늙어서 효소가 줄고 호흡기전이 줄고 호르몬이 줄고 체온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이고 영양이 공급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PM은 건강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울 건 채우고 비울 건 비워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찾아가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이나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몸이 스스로 원래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혈액이 깨끗하고 장내 환경이 깨끗하고 체온이 높아지고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고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을 하시는 분들도 다 말씀하십니다. 가서 처방하면 다 뭐라고 말해요? 유산소 운동 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유산소 운동이 뭐예요? 몸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운동을 끊임없이 해라. 그럼 뭐예요?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면 건강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가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현아 대표님이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력이 늘어났고 내 몸에 변화가 생겼고 굳어졌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다. 똑같이 운동을 안 했을 때도 이 결과라면 이건 뭐가 하는 역할이에요? 제품이 하는 역할인 거죠. 아까 그분이 몇십 년 동안 신었던 수면 양말을 일주일 만에 지금 벗은 거잖아요. 그 벗은 거 그러면 그분이 뭐 노력을 했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양평에 요가 학원이 딱 한 개밖에 없대요. 근데 선생님 좀 까칠한가 봐. 뭘 마음대로 거기 다 오는 애가 20대 30대 막 40대 애들인데 뭐 이분 막 60대가 가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뭘 시키면 되냐고요. 가부자도 안 된대. 가부자도 안 되고 뭘 따라하려도 안 되면 자꾸 지적질을 한대.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갔다가 그냥 온 날도 있대. 근데 내가 죽겠으니까 그거 한 개밖에 없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날은 가서 요가 다 끝날 때까지 다 따라하고 어머. 그래서 자기가 막 이제 가부자도 잘 되고 요가 그 뭐가 있대요 행동이. 근데 그게 안 되고 맨날 지적질을 당했는데 다 하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가고 싶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뭐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똑바로 해보세요. 뭐 이러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2개만 있어도 안 간대 거기. 2개밖에 없어서 안 하는데 지금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PM의 제품력 때문이죠. PM의 특허 때문에 안전하게 안전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안전하지 못하면 그 제품을 지속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꽃 피는 거, 꽃 예쁘게 피는 거 양귀비도 여러분 양귀비가 마약이잖아요. 그쵸? 근데 걔가 변비에 직방인 거 아세요? 아니 설사에 직방? 이질 막 이런데 누구 털만큼만 먹여도 이질이 멎어요. 근데 왜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중독성 때문에. 그래서잖아요. PM은 그런 게 있다 없다? 1도 없다. 되게 안타까운 게 전 북경 올림픽 때 그 러시아 선수였어요. 정말 잘했잖아요. 그렇죠? 걔라고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뭔가를 먹었는데 그게 도핑에 걸려가지고 선수권 박탈에 정말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잖아요. PM을 먹었으면 안 그랬어요. 맞아. 그렇죠. 그 많은 수많은 선수들이 PM 제품을 먹어서 북경 올림픽 때 PM존이 따로 설립이 돼 있었잖아요. PM존에서 진짜 많은 선수들이 PM 제품을 이미 마시고 있으니까 저희 동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계올림픽 때 PM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뭘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PM 제품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제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제품 수가 많진 않아요. 저희는 지금 오로지 먹는 걸로, 물론 바르는 것도 있지만 0.001% 정도의 매출이고 나머지는 다 먹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IMM이라는 직급부터 유럽 여행을 갈 수가 있고 자동차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고 저기서 때 혜택이 되게 많죠. 근데 물론 처음에 내가 등록을 하고 제품을 먹고 누군가 제품을 먹겠다고 해서 추천만 해도 직접 주는 직접 보너스, 직접 보너스 10%,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트워크에서는 전부 다 포인트로 환산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지, 그냥 직접 총액을 가지고 지급하는 회사는 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추천한 사람이 먹고 쓰는 거에 대한 10%를 나한테, 내가 마켓컬리에 소개를 했더니 그 엄마가 제품 살 때마다 10%씩 나한테 뭘 쿠폰을 줘. 여러분 미친 듯이 할 거리 아마? 그쵸? 맞잖아요. 그쵸? 살 때마다 줘. 살 때마다 한 번 해놨더니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그 원리가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과거에 제가 책을 했을 때 저희가 퍼센테이지가 10%였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거 10%, 내가 직급이 승급하면 11%, 12%, 13%까지 지급을 했어요. 이건 뭐야? 방판수당이죠. 방판수당에 매력이 있어요. 왜? 즉각 보상. 열심히 하면 첫 단에도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게 방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판매하지 않으면 1,000만 원 받다 1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또 방판이죠.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나 세일즈를 하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왜 세일즈를 선택하지 않냐면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공무원 좋아하잖아요. 결혼할 때 공무원, 그리고 애들도 공무원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계시더구만. 그 이유가 뭐야? 안정적이다. 이제 그것도 안정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PM은 오토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이다. 저는 첫 달 시작한 달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매출이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토십 제도 때문에. 오토십도, 그럼 다른 회사는 오토십이 없냐? 다른 회사도 오토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토십 3개월 먹고 제품력이 별로기 때문에 끊어요. 뭔가 나타나는 게 없으면 끊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그런데 PM은 먹고 나서 이게 개선이 되고 저게 개선이 되고, 우리 집 옆집 아줌마도 다리 아픈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허리 아픈데, 우리 동생도 혈관 질환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품이 날아다니는 거, 제품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특별하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실은 결과치가, 정말 어쩌다 제품 하나 먹었는데, 제품 하나 권했는데, 이분 두 분이 여고 동창생인가 아시죠? 이분이 이분한테 권해서 지금 두 분 다 GP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용실 때려치우시고, 이분은 딴 네트워크 엄청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한 거 갈아타는 게 쉬웠겠습니까? 거기서도 그래도 600, 거기서 600 받으려면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 그렇게 8년씩 하다가 PM으로 바꿨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먹고 제품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툴도 좋고 마케팅도 좋고 여러 가지 여행 프로모션도 좋고 자동차를 주는 것, 보조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제품력입니다. 그래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는 복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제가 잘 안 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복제가 잘 되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우리 엄마도 해요. 우리 엄마가 뭘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휴가까지 멀쩡하게 잘 걸어가서 옆집의 할머니가 그 주스 나를 좀 줘봐,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전하게 된 케이스가 되고. 저희 되게 재밌어요. 우리 막내가 족저근막염 여름 휴가 때예요. 제가 말을 안 했죠. 감독 언니 또 그리고 애도 여럿이니까 언니가 하면 언니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애도 있는데, 꼭 언니 말도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애가 있어요. 맞아요. 꼴보기 싫은 쟤 때문에 말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휴가 때 갈 때 10세트 가까이, 저희가 다 모이면 33명이에요 10세트 정도로 싸가지고 3박 4일을 하게 됐는데 갔죠.
예, 저녁에 술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죄다 줄 서요. 처형 저도 그거 주세요. 공짜니까. 예, 그래서 쫙 줄 세워놓고 죄다 타줘. 혹시 좀 덜 아픈 거 가벼운 거 같다.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열심히 먹었어요. 우리 막내가 3일쯤 될 때 언니 진짜 발바닥 안 아픈 거 같아? 이러더라고. 왜 너 발바닥 아팠어? 이랬더니 언니 나 족저근막염 때문에 5개월째 고생하고 있는데 막 진짜 침대에서 내려오는 게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거야. 언니 안 아픈 거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언니 나은 거 저거 다 놔주면 안 돼? 제가 너 있잖아 액티바이저를 3시간에 진짜 2시간에 3스푼씩 퍼먹을 자신 있으면 갖고 가. 아니면 갖고 가지 마. 왜? 염증이 있는 애니까. 예, 그래서 언니 내가 잘 먹어볼게. 가지고 갔어요. 3일 만에 전화. 언니 이거 있잖아. 우리 아들 아토피가 있어요. 중학생. 얘 이거 먹어도 될까? 아토피도 먹어도 되지? 그랬더니 이틀 만에 시골을 갔는데 우리 엄마가 어머 애가 그게 다 없어졌다고. 이래서 날라간 게 사돈집이야. 사돈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토피 때문에 수진이 고생 엄청 많이 해서 역으로 연락이 왔죠. 수진이 아토피 괜찮으니까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못 고쳤으니까 좀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괜찮아집니다. 수진이 먹고 예, 줬다 나빴다 계속 그렇게 어느 날 멀쩡했다 어느 날 또 그랬다. 왜? 그 아이가 먹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예, 이렇게 했다가 그 엄마가 저도 먹어볼까요? 전 살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 거죠. 예, 허벌도 1000만 원어치 먹고 막 이렇게. 근데 제품 먹고 우리 여동생이 전화 와서 언니 있잖아. 우리 동생이 지금 더 예뻐. 씹을 때보다 더 예뻐. 10kg가 빠졌어. 어떻게 10kg가 빠져서 나도 10kg는 안 빠지던데? 제가 이랬더니 하는 말이 그 동생 과자가 안 땡긴대. 저녁마다 과자를 먹었는데 과자가 안 땡겨. 전화 왔어. 사돈어른 우리 남편이 고혈압이 좀 있는데 게임 개발자예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예, 있는데 먹어도 될까요? 당연히 먹어도 되죠. 남편이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연락 왔어요. 고혈압 지표 좋아지기 전에 뭐 연락 왔냐면 무좀이 싹 사라졌다. 왜냐면 군대 가서 무좀 때문에 발가락 양말을 지금도 신고 있대요. 제가 싫어하는 남자 유형 세 가지 발가락 양말을 신는 남자예요.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누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왜 그게 그렇게 싫은가요? 저 싫은 남자, 머리 기른 남자. 나도. 예, 그리고 금목걸이 굵은 거 하는 남자. 정말 진짜 아니야 정말. 네, 게다가 발가락 양말 신는 제 싫어하는 남자. 네, 수염 기른 남자도 별로예요. 저한테 잘 보일 일은 없지만 자꾸만 이게 보편적인 여자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머 어느 날인가 무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온 아들이 다한증인데 또 연락 왔어요. 다한증도 괜찮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 다한증도 나온 사례 젊은 친구들이 다한증이 많잖아요. 많지. 예, 그래서 결국은 신경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다한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괜찮아져서 그 집 식구 넷이서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그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면 혀를 끌끌 차고 아침에 밥도 안 주고 허건날 출근하려고 저리 가고 맨날 흉을 보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결국 그 시어머니도 당뇨거든요. 지금 드시고 계세요. 예,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한 달에 거의 그 집에서 드시는 제품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예, 제품을 드세요. 예, 그렇게 열심히. 그분이 같은 동네에 테니스 치는 다른 아줌마 소개했어요. 예, 이렇게. 예, 이게 제 능력입니까? 제 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3명이 장난처럼 이분하고 저하고 중간에 여기 안 계시면 3분이서 그럼 먹자고 그 1년권씩 사자. 1년권 사는 게 제일 싸더라. 이러기 시작한 게 저희고요. 제가 둘째 딸에 이게 좀 퍼져가지고 둘째 딸의 매출이 저분이 10,000포인트, 15,000포인트. 예, 그 위에가 12,400포인트, 제가 14,100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장난처럼 뭐를 했어요? IMM이라는 직급을 해서 빠른 승급 보너스 65만 원을 받았죠. 왜 65만 원 받으려고 한 거야? 65만 원, 65만 원 셋이 받으면 많잖아. 그치? 게다가 월급도 주니까 나누자, 나눠. 어차피 셋이 똑같이 한 거니까 나눴어요. 예, 나눠가지고 가지고 끝났어요. 근데 저분이 말씀하셨어요. 한 달만 팔고 안 팔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팔았냐? 샀지?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팔아, 못 팔아. 왜냐면 딴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딴 데 니던데 저분이 제가 팔아볼까요? 팔아봐.
예, 1억 기회에 상금 65만 원 타야 되니까. 예, 두 번째 달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발달려서 예, 결국은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 샵, 피트니스 클럽에서 피트니스 클럽 이렇게 해서 그때가 사실 횟수로는 3년 조금 넘은 지금 횟수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달에 3,000명씩 신규가 유입이 됩니다. 예, 이게 제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 능력 아니에요. 예, 뭐예요? PM의 능력이에요. PM의 능력. 누구나 다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예,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네 팔자를 바꿀 방법도 이 방법밖에 없다. 왜 잘 아는 친구니까. 예, 아이가 음식점을 몇 개를 해요. 방해동에서 엄청난 큰 음식점을 하는데 한 달에 월세만 1,200이에요. 월세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재료값에다가 정말 진짜 허리가 휘도록 해도 그다지 수익이 크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조금 지금 상황이 나빠지면서 손님이 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래서 더는 진짜 이걸 계속할 수 없겠다. 이러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아들 도와주다가 이래서 결국은 네가 돈을 벌어서 거기에다 알바를 주고 알바를 시켜주고 너는 나와라. 그 나는 너를 도와줄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고 내가 하는 방법은 네 팔자를 바꿀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예, 정말 저는 진심이에요. 그분이 저를 알기 때문에 네 팔자를 바꾸는데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해줄게. 하자. 예,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1년 뒤에 네가 10번 뛸 거 지금 2번 뛰면 돼. 지금 뛰어 지금. 지금 뛰고 그때 쉬어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저도 올해 열심히 뛰고 내년에 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년에 저보고 어디 와라, 가라, 세미나, 해달라, 교육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올해 쉬세요, 올해. 올해는 할 겁니다. 내년에 안 할 겁니다. 내년에 그냥 저도 좀 이제 저 하고 싶은 거 하려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많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 맞는데 전 제가 다니는 거 아니고 그냥 정말 좀 괜찮은 공간에 제가 농사 짓는 제가 할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해서 같이 하면서 저희 집에 오면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네. 밥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대신에 일정 직급 이상 이렇게 코드라 있는 좋아요. 다 비길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이 적어도 프리지던트 이상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아니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그게 바보 아닙니까? 아까 바다의 보배가 진짜 바다의 보배인 줄 아세요? 셰프 그룹장님이 바보라고 욕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보너스 네, 정말 그 BMW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 시스템 엄청나게 좋은데요 하면서 월급 안 주고 이것만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셨어요. 네, 저희가 차를 좀 비싼 거 삽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차가 좋아서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서류를 넣어야 되니까 뭐 그렇다고 뭐 3년에 4년에 한 번씩 차를 새로를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비싼 거 산다. 비싼 거. 네, 그래가지고 저도 BMW X5 네, 식구들이 커서 차가 커야 된대. 그래가지고 예, 그걸로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예, BMW는 PM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랍니다. 그렇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BMW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기아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예, 기아차가 그만큼 나가는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BMW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누구나 다 PM을 만납니다. 만나서 여기에 오셨는데 누구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성장을 멈추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초창기에 저랑 같이 함께 제품을 먹고 비즈니스를 했던 친구들이 모두 다 성장을 했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목표입니다. 정말 간절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목표가 간절했을 수도 있어요. 간절한데 바꾸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집을 제가 열심히 일해서 40평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샀어요. 샀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남편 집이 2개가 있어서 제가 제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집이 많으면 세금이 많다고 해서 그 2개 팔고 제 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힘드니까 제가 8천만 원 융자를 받았었어요. 겁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도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돈이 점점 없어지더니 결국은 돈이 없어서 8천만 원을 융자를 받고 간이 떨려 죽겠고 막 4천만 원 받겠다는데 그 사람이 아유 그래도 한 8천 받으세요 이 정도 받으셔야죠 이래가지고 8천 받았어요.
8천을 받아서 나는 그 돈이 남을 줄 알았는데 다 없어지더라고요. 맞아. 왜 없어지고도 모자라는 거야. 4년 동안 일이 안 되니까요. 정말 그리고 나서 딸내미한테 제가 2천을 빌렸어요. 유미 엄마 2천만 원 빌려줘봐. 이게 말하는데 엄마가 일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나갔는데 안 들어가지고 2천만 원 빌려줘봐. 이렇게 해서 2천을 빌려 쓰고 그날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뭔 짓인가요? 과거에 내가 물론 그 회사 녹을 먹었고 열심히 일을 했고 별짓을 다 했지만 지금 내 현실이 이렇지 않다면 나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제가 해약하고 그 다음날부터 PM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PM 여기 와서 강의 2번 하고 문 닫혀갖고요. 맞아요. 코로나. 네, 이것 때문에 일하는 태도. 그 간절함 때문에 제가 4월 30일 날 저희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엄청 나이 많이 먹어서 갔잖아요. 40대에서 갔잖아요. 속으로 그래도 지금 간 게 감사했어요. 재작년에 간다 그랬으면 전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마음껏 뭔가 해주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서 결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진짜 속으로 좋았는지 몰라요. 남편도 모르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어쩌면 일을 할 때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배수진을 쳤어요. 그래,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네가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던, 네가 무엇을 했던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상관없다.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대통령 했으면 뭐 하냐고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태도. 정말 제가 일을 하면서 일하는 태도가 정말 못마땅하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참느라고 애써요 진짜. 여러분은 제가 맨날 우는 거 같죠? 정말 저한테 뒤지게 혼난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정말 뒤지게 혼날 때 있어요. 정말 너 그럼 인공하게 끊어라. 정말 내가 막 이렇게 혹독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제가 괜히 쓸데없이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는 태도 정말 직업처럼 해라. 누군가 스폰서를 선택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대충 하는 스폰서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알바 뛰는 스폰서를 선택하고 싶냐고요. 그렇죠? 적당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스폰서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도 제가 일을 할 때 난 부모다, 난 엄마다. 그럼 나는 내 아이한테 어떤 엄마여야 되나가 저를 채찍질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내 자녀한테 나는 어떤 엄마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같은 엄마 말고 저쪽 그룹장님 정말 열심히 잘하는 그룹장님, 능력 있는 그룹장님 만났으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손해보진 않나? 전 점검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태도가 결국은 한 번이라도 좀 똑바로 해볼 필요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언젠간 한 번 내 인생에서 미치는 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야 실력이 쌓이거나 경험이 쌓이거나 희열을 느끼거나 즐거움이 쌓이거나 사는 재미를 느끼거나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노래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야 오늘도 이렇고 내일도. 저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아요. 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할 겁니까? 대충 해라, 대충. 그냥 공부를 뭐하러 잘하냐.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표가 뚜렷하면요 어려운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난 서울대 가는 게 목표야. 얼음물에 발 담그고요. 눈에다 정말 안티프라민 발라가면서 잠을 쫓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대학 가는 게 목표야.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 목표는 내가 설정했지만 저 목표가 나를 끌고 간다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대우조선 세울 때 뭐 있어요? 바닷가 사진 한 장 들고 가서 너 이 바닷가에 내가 조선소 세워서 너네 배 만들어줄 거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줘. 얼마나 간절했으면 돈을 빌려줬을까? 맞아. 사진 한 장 보고 돈을 빌려줬어. 대한민국 보고 돈을 빌려줄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를 한두 가지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네 얘기야. 내 얘기 아닙니다. 아마 지금도 이러실 거예요. 내 파트너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속으로. 누가 그러셨어요. 설교를 열심히 하면 내가 듣고 내가 막 발심하고 내가 바꿔야 그 집사님이 와서 오늘 들었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들어야 됩니다. 맞아. 내가 바뀌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 내가 반듯하게 서 있으면 세상은 반듯하게 돌아갈 거고, 내가 삐뚤어지고 노란색 안경 끼고 보면 세상은 노랗게 보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PM은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예, 저처럼 기술 없어도 됩니다. 저처럼 말 잘 안 해도 돼요. 예, 아니,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룹장님처럼 말을 잘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대요. 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돼. 바보지. 내가 30년 동안 갈고다가 맞아. 밥 먹고 한 일이 그 일인데 네가 지금 시작하는데 나랑 똑같이 하면 내가 바보 천재 아니야? 그렇죠. 내가 들인 세월만큼은 아니지만 너도 세월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나만큼 되는 거지. 어떻게 PM 하루에 10명씩 전해? 나 지금 하루에 10명한테 더 말해. 그럼 10명씩 전하게 되면 내 노하우는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달에 10명한테는 안 전하지. 어쩌다가 진짜 생각나면 한 달에 2명한테 전했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 저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선을 다한 거, 목숨을 다할 만큼 노력한 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헬스장 끊어놓고 한 달에 한 번 가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요. 하루에 5시간대 뛰는 사람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무늬는 똑같지만 오리지널과 가리지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PM을 만나서 나 PM 해요 얘기하지만 PM을 전업으로 진짜 PM을 직업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PM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랑 함께 일해야 내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주면 되는 겁니다. 내 스폰서, 이 얘기 들으면서 스폰서 저것은 왜 저렇게 그룹장님이 얘기하는데 곧다구로 행동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스폰서 돼주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지, 내 스폰서 판단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 결국은요 저것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망하지 지식이 부족해서 PM을 못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어떤 상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준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좀 양보한다라는 생각하면 그것이 나한테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거 놓치지 말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멤버입니다. 이 사람 다 성공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성공하셨네. 네, 많이 성공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두바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찍었지만 그 중에 저희가 색다른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이거 하면서 여기서 베를린 가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기도 베를린 가는 줄 알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제일 좋았냐 했더니 세상에 저 스포츠카를 몰아본 게 가장 기억에 남는 데네요. 참나. 저는 아닌데 여러분, 여름이라서 이 꼭지 하나는 잡고 갑시다.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비만은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영양 과다다. 내가 지금 중부지방에 뭐가 이렇다 그러면 나는 있을 게 없고 없을 게 몸에 있는 거다. 영양 불균형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거다. 충분한 영양 공급, 대사 기능, 호르몬, 건강한 자연식단, 이것만 조절해도 PM 17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7일 프로그램 후에 나타난 결과는 놀랍습니다. 결국은 체수분율이 높아지고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대사량이 높아지는 걸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울 들고 다녀, 그냥 저울. 그 전자저울 들고 다녀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되겠다.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로 푸는 겁니다. 기초 대사량. 제가 처음에 PM 만날 때 1100이 안 됐어요. 기초 대사량이 현재 1500입니다. 이렇게 제가 근육량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근육이랑은 없었어요. 팔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근데 제가 제품 먹고 조금 움직이긴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때문에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식단 조절하고 뭔가 기쁘면 호르몬이 약간 바뀌는 거 아시죠? 스트레스 안 받아도 호르몬 지수가 바뀌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리고 스트레스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 즐거우니까요 스트레스 많이 풀리죠.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날. 눈 떠도 행복하고 눈 감아도 행복하고 맞아. 아침에 와도 행복하고. 여러분, 진짜 행복하다는
PM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라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이런 모습으로 재탄생 되셔서 결국은 다이어트도 사업도 적당히 하면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비가 많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헬렌 켈러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야말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상황, 그 시간대 미명의 새벽, 이때 딱 눈을 떴어요. 헬렌 켈러가 생각났어요. 내가 눈을 볼 수 있는 3일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다.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 길가에 앉아서 멍하게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오늘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꼭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